외관에서는 BMW M 스포츠 감성이 좀 많이 나지만 실내에서만큼은 약간 아우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이번 신형 코나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많아요. 컬러가 다양합니다. 오늘 시승할 차량은 다 코나 N9이에요. 코나 가솔린, 하이브리드가 아닌 N9 차량을 시승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컬러를 탈까 하다가 오늘 제 차 컬러도 빨간색이니까 또 이 또 N9 스포츠 감성도 빨간색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빨간색 코나 페이스리프트 N9 차량을 한번 제가 지금부터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 이쁘죠? 빨간색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. 그죠? 빨간색이 이 블루 컬러도 상당히 좀 이쁘게 다가오지만 약간 이 컬러는 조금 하이브리드에서 적용되던 컬러이기 때문에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이 좀 나지만 이 컬러도 상당히 이쁘고 이 컬러도 상당히 이쁩니다. 지금부터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관은 다들 뭐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 탐켄치인가 황수개구리인가 개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전보단 좀 더 뚜렷한 그런 느낌이 있다. 뭐 좋게 얘기하자면 근데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에서의 다가오는 디자인 자체는 코나 페이스리프트 전이 보다 약간 좀 더 괜찮지 않나, 좀 젊은 감성을 자극시키는 좀 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이번에 코나 페이스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는 메인이 어떻게 보면 N9입니다. N9. 현대자동차에서 밀고 이 N9. N9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BMW의 M 스포츠 패키지, 뭐 아우디의 S 라인, 아니면은 벤츠의 AMG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마디로 일반적인 파워트레인 차량에서 고성능 브랜드를 좀 가미시킨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나 외관 디자인을 좀 더 스포티한 감성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가미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릴도 다르고 후드 쪽에 앞에 물론 장식이지만 그냥 장식이지만 고성능 차량들 같은 경우는 후드 쪽에 엔진에 열을 식히기 위한 그런 포인트들, 그런 약간 좀 환풍 시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코나 같은 경우는 일반 장식이지만 그래도 그런 포인트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좀 스포티한 외관 자체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비장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일반 코나와는 확실히 다른 그런 좀 차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관적인 면에서는 여태까지 N9 차량들 중에서 가장 좀 많이 N9의 감성을 가장 잘 담은 차량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. 클러스터,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이 되고 뭐 10.25인치,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센터 콘솔 쪽 버튼의 재질 느낌과 컬러 자체가 예전보다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누가 봐도 페이스리프트의 정석답다. 약간 좀 그게 있어요. 외관에서는 BMW M 스포츠 패키지의 감성이 좀 많이 납니다. 실내에서만큼은 약간 아우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약간 아우디 RS나 뭐 S라인 그런 차량들 스티치에 되게 좀 많이 목매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을 맞다. 약간 실내는 좀 아우디의 고성능 브랜드 다운 좀 느낌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따라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, 실내에서는 그래도 이 레드 포인트 더불어서 이 N 라인 전용 기어 노브가 이 그립감이 진짜 스포티합니다. 약간 좀 레이싱카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상당히 좀 나쁘지 않게 다가옵니다. 근데 보니까 이 컵홀더 높이가 깊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런 페트병 500리터 페트병을 놨을 때 좀 약간 좀 헐렁헐렁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네요. 이 녀석들의 승차감은 약간 좀 헐렁헐렁한 것 같아요. 198마력에 27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198마력이면 어떻게 보면 1.0 터보 치고는 그래도 마력수는 괜찮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악셀링의 반응 속도 자체는 뭐 엄청 막 민첩한 편은 아니에요.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현대자동차 딱 그 특유의 살짝 반박자 느린 악셀링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. 위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클러스터와 HUD 스크린 이 둘 높이 차이가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의 집중력은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클러스터 시인소는 상당히 좋아요. HUD 스크린 자체가 너무 좀 앞으로 가까이 와 있는 느낌이 있어요. 이게 좀 멀리서 쏴주면, 그러니까 유리창에 그냥 쏴주게 되면은 시야적으로 편안한 부분이 있지만 이 HUD 스크린이 너무 앞쪽으로 다가와서 정보 자체도 약간 앞쪽에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HUD 스크린에 대한 시인성이 아주 편안하다라고 다가오진 않습니다. 하지만 근데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이 디지털 클러스터의 시인성만큼은 상당히 좀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여기가 이제 90km 구간 단속 구간인데 여기서 잠깐 한번 반절 주행
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래픽은 아반떼 때랑 동일합니다. 옆 차로에 차량이 그래프로 구현되고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건 없고, 이 HUD 스크린에 시인성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. 이게 HUD랑 이 클러스터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저는 좀 편리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. 약간 좀 이질감이 조금 들어요. 코너에서 지금 보세요, 약간 좀 갸우뚱거려요, 차선이. 자, 약간 좀 코너에선 살짝 좀 차체가 약간 반절주행 했을 때 고속 코너링에선 살짝 차가 약간 좀 갸우뚱거리는, 그러니까 차선은 잘 읽고 가지만 차선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극한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약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편안하게 차선 유지, 중앙 유지를 뭐 부드럽고 민첩하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스티어링 휠 느낌 자체는요,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도 생각보다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아반떼랑 어떻게 보면은 뭐 비슷한 그런 세그먼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, 가격대도 그렇고 아반떼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 아반떼 스포츠 모드 정도의 핸들링 느낌이 코나 N9에서는 컴포트 모드에서 다가옵니다. 컴포트 모드에서. 근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의 소음 차단이 상당히 좀 좋게 다가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소형 SUV를 타게 되면 약간 좀 풍절음도 들리고 뭐 외부 소음도 잘 들리고 뭐 품질도 좀 별로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, 지금 코나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. 그것도 생각보다 SUV인데도 지금 바깥에 오늘 바람이 좀 불거든요. 근데도 지금 제가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풍절음이 들린다거나 외부에서의 소음이 막 들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. 근데 승차감이 확실히 소프트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. 기대 이상 생각보다 좀 하드한 면이 있습니다, 확실히. 그러니까 약간 좀 스포츠성을 지닌 이런 차량답게, 그러니까 N9이라는 스포츠 감성이 담긴 차량답게 약간의 하드함이 보이는 그런 지금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. 뭐 고속에서의 안정성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개인적으로 뭐 차체가 막 쫙 낮게 깔려서 간다는 그런 고속에 대한 안정성만큼은 엄청 훌륭하게 다가오진 않아요. 하체 세팅 자체가 고속주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뭔가 쫀득쫀득한 그런 면은 없는 것 같아요. 국내 브랜드 이 세그먼트를 생각했을 때 198마력은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이 정말 스포티하게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주행의 느낌에 대해서는 뭐 이게 N9인가? 근데 어차피 뭐 일반 1.0 터보, 코나 1.0 터보랑 N9이랑 파워테스팅 동일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 성능적인 면에서 이 차량이 굉장히 뭐 N9에서 보다 좀 스포티하게 다가온다라는 그런 부분은 주행적인 면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. N9에 대한 감성은 그냥 외관, 실내에서 이런 약간 좀 포인트 이런 부분들에서 좀 그런 감성이 느껴지지, 절대 내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며 악셀링을 했을 때 스포츠 감성한 스포티에 너무 다이나믹해 이런 퍼포먼스가 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. DCT 미션 자체가 보다 약간 좀 운동 성능을 자극시키는 그런 세팅보다도 일상적인 연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느낌이에요. 다운시프트는 상당히 빠르지만 업시프트가 살짝 좀 약간 더딘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느껴집니다. 그래서 겉은 N9이고 운전자에게 보다 좀 달리고 싶은 그런 감성을 자극시키는 차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, 전체적인 이런 주행에 있어서의 세팅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코나, 약간 좀 우리가 평범하게 탈 수 있는 그냥 코나에 맞춰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좀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차체가 롤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. 고속 코너인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다가와요. 핸들링 자체는 뭐 엄청 민첩한 느낌은 아닙니다. 그냥 우리가 알던 그냥 일상적인 코나, 현대자동차의 그런 핸들링 느낌이지만 그래도 움직임 차체가 SUV 치고는 좀 낮다 보니까 보다 코너링에서 좀 전장도 짧고 차체도 좀 낮은 그런 SUV 특성답게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코너링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에요. 자, 그럼 이제 스포츠 모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스포츠 모드 다이얼 방식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듭니다. 그래서 주행 중에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편리하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확실히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실제 DCT 그런 위력이 좀 보이게 됩니다. 스포츠 모드를 한다고 해서 하체 세팅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. 하체 세팅은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스티어링 휠이 묵직해지는 정도는 컴포트 모드와 큰 차이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풀옵션입니다. 3,200만원 모든 옵션 다 때려 박은 거예요. 썬루프도 때려 박고. 근데 여기서 가장 조금 제가 약간 이건 좀 옵션 장사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테크 패키지입니다. 테크 패키지. 그러니까 테크 패키지가 134만원인데 이 테크 패키지 구성이 HUD 스크린, 그 다음에 디지털 클러스터, 그 다음에 이제 크렐 사운드 스피커가 적용됩니다. 일단은 뭐 코나 같은 경우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JBL이 장착되지 않았습니까? 근데 JBL을 졸업했어요. JBL을 졸업하고 이제 크렐 사운드 스피커가 적용이 됐는데, 일단은 뭐 사운드는 그렇다 쳐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HUD 스크린과 클러스터를 한 방에 묶은 게 좀 너무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솔직히 코나 N9 같은 경우는
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UD 스크린의 필요성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. HUD 스크린이 굳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HUD 스크린 자체에 약간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. 일반 세단들처럼 되어야만 유리창으로 쏴주는 HUD가 있지만 이 녀석 SUV 상대적으로 좀 앞 유리가 좀 각도 높지 않습니까? 대표적으로 미니 브랜드 차량들도 HUD 스크린을 장착하게 되는데 실제로 미니 같은 경우는 HUD가 플러스트의 시인성이 아주 훌륭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HUD 스크린이 상당히 좀 좋게 다가와야 하지만 코나 같은 경우는 플러스터 시인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굳이 HUD가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HUD 스크린 옵션 말고 후추방 모니터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. 그러니까 디지털 클러스터, 크레스피커, 후추방 모니터 해가지고 이렇게 테크 패키지로 묶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, 개인적으로. 근데 가격대가 솔직히 좀 비싸요. 왜냐면은 코나라는 세건몬드를 저는 개인적으로 3천만원을 넘게 주고 구입을 한다, 그건 좀 너무 비싸게 다가갑니다. 왜 그러냐면 이번 투싼 같은 경우가 또 상대적으로 디자인도 너무 잘 나오고 공간성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? 투싼 프리미엄으로 해서 약간 좀 가성비 좋게 뽑는다고 하면 3천 초반대 이 녀석 가격대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코나 N9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패밀리 목적성은 전혀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전장도 길어지고 레그룸 확보도 13mm 정도 됐어요. 그리고 전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트렁크 길이 자체도 예전보다 조금 더 길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트렁크 같은 경우는 약간 10리터 정도 더 커졌어요. 그래서 370리터 정도 사이즈를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3,2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기에는 좀 비싸게 느껴진다라는 거는 기정사실합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이 데일리카로 타거나 가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세컨카로는 그래도 좀 국내 브랜드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소형 SUV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아반떼 N9에서 N 퍼포먼스 옵션을 다 적용해도 이 녀석보다 저렴합니다. 아반떼가 200만원의 차이, 기능적인 차이나 차량에 대한 차이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. 코나 N9이 어떻게 보면 코나 N9이 좀 가성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, 솔직히 얘기해서. 하지만 그래도 현대자동차의 M 브랜드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. N9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.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입 브랜드와 좀 따라하는 수입 브랜드의 그런 고성능 브랜드를 모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게 또 모방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현대 N9만의 그런 스타일이 이제 앞으로 좀 장착이 돼서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이렇게 해서 오늘 코나 페이스리프트,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N9을 한번 시승해 봤는데요. 그렇게 밟진 않았거든요. 스포츠 모드로 그냥 좀 유들유들하게 주행을 했을 때 연비도 13 나옵니다. 그러니까 연료 효율성이 지금 이 녀석이 18인치 타이어에 사륜 구동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연비 자체는 아주 나쁘지 않게 다가온다. 그 뜻은 뭐냐면 7단 DCT가 어떻게 보면 스포티한 주행 감성에 맞춰진 포커스가 아닌 좀 연료 주행에 좀 포커스가 좀 많이 낮춰진 차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외관적인 보여지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스포츠성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 운전대를 잡고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주행을 했을 때는 솔직히 스포티한 감성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냥 1.6 가솔린 터보 차량을 그냥 주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사운드 제너레이터로 가상의 배기 사운드를 넣어준다든지, 그러니까 한마디로 N9이지만 N9 패키지지만 주행 감성에 있어서도 좀 보다 N 감성을 막 느낄 수 있는,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앞으로는 좀 더 추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코나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는 마무리하고요.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하이브리드나 1.6 터보 가솔린 차량, 시승 차량을 받게 되면은 그 차량들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